지금 미국에서는 80년 만의 위기라 그럽니다. 왜 80년 만의 경제 위기라고 하는가 하면 대공황이 1940년 2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끝났으니까 그때 뒤로 80년 하면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대공황 이후에 최대의 경제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정리되고 있고, 그래서 이 서민들이 지금 미국에서 마트에 생필품도 사지 않는다. 그래서 마트들이 공급난이 있을까봐 엄청난 공산품, 생필품 등을 쟁여놨다가 그런 것도 사지 않으면서 재고난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상한 위기에 제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 중에 몇 명은 안전하고 몇 명은 삶이 흔들릴 건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80%의 삶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다. 솔직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할 때 제가 이 표현을 여러 번 써왔는데 새우도 못 됩니다. 새우라도 되면 괜찮게요. 그래서 그야말로 어느 날 평온하고 일상적이어 보이던 당연한 것들이 과장이 직장에서 잘리면 그때부터는 행복과 지옥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은행에 빚을 얻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돌아가던 가정 경제가 은행이 이 빚을 이제 갚아라라고 통보하거나 당신이 지금 이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은행이 그걸 부도 처리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삶이 급작스럽게 흔들리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본다면 이 한국 국민의 대다수가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가 근본적으로 가집니다. 며칠 전에 이 택시 타고 집에 들어가는데 저 앞에서 일장 정치 강의를 하던 택시 기사분요. 자, 제가 참 택시 기사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타다부터 시작해서 카카오까지 숱한 지적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수에서 유일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저 앞에서 이재명이 편을 들고 또 더 나아가서 현 정권 욕을 하는 불편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재명이나 윤석열 비판하기 전에 그야말로 양당의 무지한 지지자들부터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 속에는 택시기사 당신부터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기득권이 우파에만 있습니까? 문재인 집권하고 노무현 집권할 때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기득권들이에요. 옛날에 저하고 같이 농민운동 한다고 쫓아다니던 허접한 사람들조차도 거대한 공공기관의 사장 해먹고 뭐 차관 해먹고 다 해먹습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잡으니까 그 좌파 중에 허접한 것들도 한 자리씩 다 차지했고 한 자리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결국 부로도 연결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좌파 지지자들, 우파 지지자들이라고 쫓아다니면서 계급품 물고 그들의 입장을 남에게 강변하는 그 불쌍한 서민들요. 진짜 내 속으로 택시기사가 그럴 때 네 꼬라지를 알아라고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의 삶은 뻔합니다. 기껏해야 한 200, 250 벌면 잘 벌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듯하게 살아가면서 왜 기득권 정치인들을 특정한 편에 써서 편을 드는 겁니까? 그야말로요, 정말 새우가 고래 걱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금요 칼럼에서 이야기한 것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존재들이 기득권을 생각하는 나라. 그 참 웃기는 이야기죠. 기득권들이 그래도 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사람들을 걱정해야죠. 과거에 중세시대도 귀족 중에 이 흉년이 들면 농노들한테 감자를 나눠주던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역병이 돌면 자기 영지에 있는 농노들을 격리시키고 그런데 앞장서던 착한 영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제가 기득권 중에 제가 만났던 기득권 중에 정말입니다. 제 평생에 숱한 사람을 만났지 않겠습니까? 정치인, 웬만한 정치인들 다 만나봤지요. 정치인만 만나봤겠습니까? 고위 관료도 많이 만나봤고요. 유명인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 평생에 만난 그들 중에 자신의 기득권 유지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은 봤지. 그야말로 이 서민 대중들이나 중산층이나 국민 다수의 삶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서민 대중들을 위한 정당을 만들고 이런 뒤부터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저한테 연락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굉장히 허망했다는 거죠. 제가 행여라도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의 인생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유지되던 관계가 그들의 인생의 황장수는 이제 완전히 좀 또라이같이 됐다. 그래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괜히 귀찮게 밥 한 끼 먹자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쓸모없는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나 거절해야 되는 어떤 부담이 없어졌으니까 요즘 굉장히 속이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가지고 뻔한 반기득권에 서야 될 사람들이 기득권의 노예로서 떠드는 거. 아니 뭐 삼성에 반도체를 해주자고 연일 떠드는 거요. 뭐 윤석열이가 떠들고 장관들이 떠들고 그다음에 삼성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러겠지요. 그런데 삼성하고 아무 이해관계도 없고 자기 아들이나 사돈 팔촌까지도 삼성에서 밥 한 끼 못 먹고 사는 자들이 삼성 찬양을 해요. 내가 그 찬양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어쨌든 그 회사로서 이 대변되는 대한민국 사회의 기득권이 한국 사회의 시스템을 갖다가 굉장히 영향을 미쳐서 일반 서민 대중의 삶은 이 더 나빠지도록 만드는데 서로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찬양하는 것은 기득권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이 자기들끼리 찬양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에 익숙해진 논리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 점심 한 끼도 없이 나와가지고 공원에서 하루 종일 보내는 사람들이 정말로 불쌍하게 기득권들을 위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기득권, 좌우 기득권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지난 대선, 총선 또 이번 지선을 보면 전부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역시 대중들은 고생을 할 때까지 해봐야 정신을 차린다. 이제 기득권의 세상이 가져온 폐해가 대중의 삶을 완전히 뒤흔드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왜 경제 위기가 오는 줄 알아요? 경제가 아주 썩어 문드러져서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제가 대공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어요. 저절로 경제 위기가 온 게 아니라 경제 위기가 오도록 처신을 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업이 성실하게 제조업 활동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주주 자본주의에 매몰되고 그러면서 한마디로 투기 자본주의화 되면서 경제 위기가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검수완박 위헌 소송 관철 결의대에 오신 분들 참 제가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 자신의 입장에서 이 모든 사회를 바꾸어 보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 집회에 뭐 제가 봤을 때 300수십 명 정도 온 것 같은데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공주 같은 사람을 살리자고 수십만 명이 몰리고 그리고 자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기득권 대통령 당선시키자고 수십만 명이 몰리는 세상에서 솔직히 말하면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모임에 320명밖에 안 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오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이 세상은 바람 앞에 등불, 새우 같은 존재들이 기득권을 생각하는 이 고질적 행태, 이거 안 바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려야 바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신을 차린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렇지만은 이 방송을 들으면서 미리라도 정신 좀 차리라는 겁니다.
정치 이야기 입에 물고 다니지 마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정치 이야기들 중에 당신의 삶하고 관계 있는 정치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뭐 여야 기득권 정치인을 옹호하는, 여야 기득권 정치를 강변하는 말을 하는 불쌍한 그야말로 서민 대중들이 있다면 뺨을 한 대 갈겨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됩니다. 당신들은요, 노예입니다. 노예. 알겠습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개무리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